우리 민족을 부르는 말은 참 많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진 햇민족, 백이민족, 배달의 민족 등이 있죠. 그리고 어떤 이는 쌀의 민족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이 말에 반박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민족의 밥 사랑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최근 다양한 먹거리로 쌀 소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분명 우리 중에는 밥 없이 살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밥심이라는 말에 더 나아가자면 식사라는 말 자체를 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쌀을 먹었을까요?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벼를 재배하고 먹는 행동은 약 1만 년 정도 되었다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 민족의 경우 아주 오랫동안 한반도에 이주해온 동남아인 혹은 중국인에 의해 쌀이 전파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오래전 쌀을 재배하고 먹었다는 것을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타나미 때문입니다. 타나미는 유적 출토 곡물로 불에 타거나 땅속에서 자연 탄화되어 남아있는 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쌀이 불에 타면서 일종의 화석화가 된 것이죠. 이 타나미를 발굴하고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과거 쌀을 먹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나미는 그 어떤 유물보다 확실한 벼농사 증거입니다. 이런 이유로 얼마나 오래된 타나미가 발견되었는지에 따라 어디서 벼농사가 기원했는지를 알 수 있죠. 아주 오랜 시간, 중국에서 발견되었던 무려 9,000년 전의 타나미로 인해 쌀의 기원은 중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충북 옥산면에서 무려 1만 3천년에서 1만 5천년 전 타나미가 발견되며 쌀의 기원이 한반도로 정정됐죠. 물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다른 타나미가 발견된다면 이 역시 바뀔 수 있죠. 다만 2016년 국제고고학회에서는 벼농사의 기원을 한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쌀과 벼농사는 나아가 우리 조상님의 뛰어난 농업 기술을 말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때 조상님과 우리의 벼가 그랬듯 대한민국 농업 기술은 주변국은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투르코리아가 대한민국 농업 기술이 배고프고 어려운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 아래에 있는 이 나라에는 1,80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으며 인구 절반이 토착민인 마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피, 열대과일 재배와 같은 농업 수출 경제가 기반이었던 국가였는데 정치의 불안정, 실패한 토지 개혁법, 쿠데타, 내전 등으로 경제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고 극심한 가뭄에까지 시달리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크게 줄어 수출은커녕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인구의 19%가 극심한 식량 불안에 38%는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가난한 중미에서도 기근이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심지어 일부 농촌에선 기계 농업은 고사하고 막대기로 구멍을 내고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수확하는 단순한 농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농업으로 먹고 살았던 국가라는 이미지는 사라지고 배가 고픈 나라가 되어버린 과테말라는 이를 타파하고자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이 도움에 응답하고자 한국농촌진흥청이 해외농업 기술개발 사업, 즉 코피아의 하나로 과테말라의 농업기술 전수를 나섰습니다. 사업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 할라파 등 3개 지역 농가를 정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과테말라 농업기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 노지 스마트팜 기술 등 새로운 농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박선용 과테말라 코피아 소장은 이번 기술 지원에 대해 가뭄 저항성 품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생산성을 30% 이상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라며 이런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농업인들의 소득도 30% 이상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죠. 세자르 아레아가 과테말라 농축산식품부 차관은 한국의 도움에 한국과 과테말라의 오랜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식량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에 도움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이미 에콰도르에 한국형 수경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산보급 기술을 전수해 감자 생산성을 40%까지 끌어올리면서 UN 빈곤 퇴치 분야 공로상을 받기도 했죠.
대한민국의 코피아는 전 세계 23개국에 세워져 있습니다. 피아 문제가 심각한 아프리카, 아시아, 미 대륙에 이르기까지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농업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농업 현대화는 물론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죠. 이런 노력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22년 코피아 센터 활동을 국경을 초월한 공공부문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OECD는 당시 코피아 사업은 빈곤과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농업 기술로 협력국 빈곤과 농업, 농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하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극찬했죠. 어떤 국가, 어떤 단체든 먹는 게 해결되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에게 그냥 식량을 주는 것도 아니라 식량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행동이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저 인심성 퍼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졌습니다. 당장 가난해 보이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국가들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와 국가 이미지 제고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 즉 K농업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돕는다는 것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술력이겠죠.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농업 기술의 정보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 습도, 일조량, 이산화탄소, 토양에 이르기까지 측정,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다양한 장치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점점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 꼭 필요한 미래 기술이죠.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스마트팜을 보급한 결과 노동력이 21% 절감했으며 상품과율 4% 성장, 농가소득 평균 13% 증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국가 차원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농업 국내외 시장 현황 2020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138억 달러, 2025년에는 220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는 스마트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미 많은 기업이 기술과 상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1만 5천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쌀 재배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명성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가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농업 기술에 K가 붙은 이유를 알아봤으니 그 안에 어두운 측면도 한번 봐야겠죠. 쌀값 파동, 농업지역 인구 부족, 노동자 부족, 농업 기피 현상, 소비자의 외면까지. 사실 대한민국 농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급진적인 농업기술 개발은 이런 배경에서 이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먹는 소비자들이 나서서 우리 쌀을 먹자, 우리 농수산물을 소비하자, 수출을 막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시장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 주제 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식량은 우리가 모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꼭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자급률, 식량 안보 등이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은 반도체 전쟁에 이어 식량 수입 전쟁까지 치르고 있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에 불과합니다. 특히 곡물 자급률은 1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 중 가장 낮습니다. 더구나 농사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쌀을 빼버리면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1.4%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국제 정세 변화,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가 우리 쌀과 농산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나은 기술력, 농민 중심의 국가 정책, 인식 변화, 무엇이 답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우리는 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고민해야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인류는 늘 식량을 찾고 먹고 뺏는 것을 수고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쌀을 빼앗겼고 전쟁 이후에는 먹을 게 없어 미군에게 초콜릿을 달라 구걸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먹는 것에 진심인 나라인 만큼 우리만의 치킨을 만들고 우리만의 중국 음식을 만들고 미군 기지에서 나온 햄으로 우리만의 찌개를 만들었습니다. K푸드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음식이 맛있는 나라로 명성을 쌓게 되었죠. 최초로 쌀을 재배한 나라, 이런 나라의 명성에 맞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농업을 어떤 형태로든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도움을 받은 다양한 국가들이 성장하고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 덕분에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